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관련 영상으로 시작해봤는데요.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한국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됐습니다. 전쟁은 멈춰 있지만 강원도는 그 자체가 전쟁의 상처고 역사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정전 이후 70년간 전국에서 1,171명의 질회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448명이 강원 지역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산가족 1세대 생존자도 급감해서 도내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2,558명만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정전 상태를 넘어 접경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했던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34%가 학부모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7일 교육부는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총 9,163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는 33.7%로 중학교 4.9, 고등학교 5% 등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와 비교해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로 인해 초등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인데요. 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악성 민원에 따른 교사들의 보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교권 보호야말로 100년대계인 교육의 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 있는 섬과 하천변이 알박기 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안가의 경우 지난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는 행정 대집행 절차 없이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천변의 경우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해변에서 쫓겨난 알박기 텐트들이 하천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강원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주의 한 유원지 입구 공연 주차장에는 지난 6월부터 텐트와 캠핑카 2대가 무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 운영을 중단한 캠핑장 또한 알박기 캠핑족들이 점령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알박기 캠핑족들을 처벌하는 것은 고사하고 강제로 철거할 근거조차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인데요. 해안가뿐만이 아니라 하천변의 알박기 캠핑족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실종 사건에 대한 신고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실종 사건은 2021년 2,271건에서 2022년 3,712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66건에 이릅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가 전년 대비 91%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종 사건은 급증하는 데 비해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내에서 5명 안팎의 실종 수사팀이 있는 경찰서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뿐이고 나머지 경찰서에선 강력팀과 형사팀이 실종 업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와 장애인 등의 실종 사건은 지자체도 CCTV 설치나 취약계층의 관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실종 사건은 내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제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사진 문화 행사인 동강국제사진제가 지난 21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사진제를 주관한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이재구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동강국제사진제에 주관한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어떤 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는 동강국제사진제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요. 그 구성은 영월군의 공무원분들과 그다음에 영월의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그리고 우리나라 사진계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동강국제사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동강국제사진제 지난 21일에 이제 개막을 했는데 네. 호우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서 개막 공연을 취소하고 규모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개막 행사를 취소하고 시상식만 축소해서 진행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일반 전시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진제 기간이 이제 9월 24일까지 네, 두 달여간 그렇습니다. 펼쳐지게 되는데 이번 사진제 전체적인 메시지나 전하고 가는 주제도 궁금하고요. 네. 더불어서 기간 동안에 동강사진상 수상자전을 비롯해서 11개의 전시, 또 워크숍 등 부대 행사로 꾸며진다고 하는데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무엇보다도 우리 동강국제사진제의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국제 주제전은 이탈리아 사진가들의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0여 점의 작품들이 이번에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작업들이고요. 또 이번 주제가 더 매지컬 언노운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미지의 세계 할 때 미지라는 주제였는데요. 아무래도 미지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진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또 선보이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 사진가전과 또 거리 설치전 그리고 초등학교 사진일기 공모전 그리고 현직에 재직 중인 사진 기자분들이 함께하는 보도 사진가전 등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데 무엇보다도 11개 전시와 5개의 부대 행사가 함께 개막식과 함께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채로운데 네. 사진제 메인 행사 중에 하나가 동강사진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올해는 어떤 사진가가 선정이 됐는지요? 더불어서 사진상 수상자의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해주실까요? 네. 예. 네. 올해 사진가 동강사진상의 수상자는 사진가 윤정미 작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동물원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시리즈 그리고 핑크와 블루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요. 작가는 성장기 어린이들이 변화하는 취향, 그러니까 색깔이나 본인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작가 특유의 사회 문학적 시선으로 관찰해서 작가의 독창적 시각으로 사진으로 표현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선보이게 됩니다. 네. 네. 동강사진상은 국내 작가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활약을 펼친 사진가를 선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네. 무엇보다도 동강사진상은 지금 동강국제사진제와 함께 22년 동안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국내 사진계의 최고의 역사와 가치를 추구하는 매우 영예로운 상입니다. 예. 그래서 성실한 사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사진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진 발전에 기여하고 또 한국 사진을 국제의 해외에 알리는 그런 사진가들이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투철한 작가의식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인 사진 작업을 추구하고 국내 사진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진가들에게 수여하는 아주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이 무엇보다도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사진 비평, 사진 기획,
그리고 역대 사진상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 주제전인데요. 이탈리아 사진계거장 11인의 작품이 전시된다고 하는데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글쎄요, 직접 와 보시면 네. 특별하게 어느 작가의 작품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그 표현의 다양성에 의한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본 전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최대의 작품들인데요. 이탈리아 사진가 11명의 사진의 작품들 200여 점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시의 기획의 가장 주목적은 이탈리아 사진의 역사를 한번 재조명해보는 차원에서 예. 저희가 좀 더 아카데믹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초기 아날로그 사진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초대형 그 디지털 이미징으로 출력된 사진까지 현대 사진의 가장 특별한 그 특성인 사진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함께 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강국제사진제가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사진문화 행사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또 전통과 권위를 가진 예술제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이제 성인이 됐는데 21번째를 맞은 동강국제사진제가 갖는 의미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동강사진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강국제사진제가 출범을 작은 영월이라는 도시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그 축제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년이라는 성년의 나이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영월군에 계신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영월군 의회 또 영월문화관광재단 그리고 영월 군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신 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의 고장 영월을 알리는 동강국제사진제가 대한민국의 그 사진을 국제적 위상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 영월이 문화 충전 도시이다 보니까 사진의 문화를 확장하고 영월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이야기들이 향후 특화된 사진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지난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한 국제공모전에 77개국에서 6천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접수가 돼서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국제 무대에서 동강국제사진제 위상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숫자나 나라 수가 많은 정량적인 어떤 그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동강국제사진제의 그 국제화와 영어를 세계에 홍보하는 데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문 사진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 또 계층이 함께 사진제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게 기획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네. 전국 초등학생 사진일기 공모전,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한 거리 설치전, 그리고 네, 영월 군민 사진전 등이 그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축제에서는 대학생 포트폴리오 리뷰를 신설하는 등 한국 사진의 미래를 이끌어갈 작가 육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진제의 영역과 역할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죠. 예. 그 우리나라 미래 사진을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했고요. 특히 단위 행사도 그렇지만 부대 행사에 있어서도 대중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동강국제사진제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인 사진의 대중화에 주안점을 뒀는데요. 사진 예술의 특징 중 하나가 아마추어리즘인데 무엇보다도 이 취지에 충실하게 단위 행사와 부대 행사를 준비했고 앞으로 모든 일반인들과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사진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그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전시회 중에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 사진가전인데요. 동강사진박물관 탄생에 산파 역할을 했었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동강국제사진제 역사를 조망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1년 전인 지난 2002년에 시작된 제1회 동강사진축전이 출범하기까지는 매우 많은 분들의 그 선배님들의 그 노고와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예. 네, 그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주관하셨지만 그분들도 사진가들이셨는데 한 번도 그분들의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회화 그 사진계 원로이시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사진 창작을 하시는 분들을 네, 작품들을 엄선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사진가전을 이렇게 초대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영월군이 지난 2001년 사진마을을 선언하면서 국내 사진 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특히 사진을 통해서 문화관광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요. 영월이 사진의 고장, 또 사진의 메카로 자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22년 전에 지난 2001년이죠.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은 영월을 사진의 고장 선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사진 문화가 영월의 미래의 새로운 비전이다의 가치를 두고 동강국제사진제에 끊임없는 그 노력과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축제에 있어서 사진 전문가들의 경험과 그리고 전문 지식을 굳건히 그 신뢰해 주셨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 국민들께서 함께 사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그 노력들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그 나오게 된 결과고요. 이것이 바로 사진의 고장 그리고 사진의 메카가 되었던 매우 중요한 그 가치와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최명서 영월군수께서 개막식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사진제가 영월을 국내 사진예술 중심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강국제사진제가 영월은 물론이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얼마나 큰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요즘은 그 문화 강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문화에 대한 그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이 이 문화를 위해서는 어디도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휴가철에 국내 관광객들과 그 다음에 여행 애호가들 그리고 사진 애호가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해외 사진가들이 국제 주제전과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해외 기획자와 사진가들이 영월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영월의 여러 가지를 체험하시면서 그 경제적 효과나 그리고 특화된 여러 가지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부산의 한 대학에서 사진학과 교수로도 재직하시면서 제자들도 가르치고 계신데요. 네. 사진가로도 활약하고 계신데 교육자로 네. 사진가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주로 어떤 대상을 카메라에 담고 계신지요? 네, 저는 그 주로 지금 한국에서는 한 23년 정도 교육자로 있었고요. 예. 사진가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거의 사진 창작은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사진 수업 그리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사진 기획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사진은 무엇보다도 저를 되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사진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주요 소재가 저를 포함한 인간의 몸,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특히 그 촬영 방법에 있어서는 조명 연출이나 색감, 동감 효과 등을 통해서 저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네. 흔히 사진을 찰나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사진의 의미, 사진의 매력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진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기록의 가치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죠. 예. 그래서 사진적 기록에는 사진의 기록이 내재되어 있고 그 기록된 사진 안에는 공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시공간 예술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의 매력은 아마추어리즘인데 남녀노소, 국적과 문화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사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쉽고 강력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기도 하죠. 예. 네. 자, 끝으로 동강국제사진제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많이 들어오셔서 관람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동강국제사진제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동강사진박물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 사진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다른 그 국공립 사진 전문 박물관이 없습니다. 이 사진박물관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그 자랑이고 또 우리 영월의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동강국제사진제가 바로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께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영월의 동강사진박물관에 오셔서 동강국제사진제의 그 진면목을 함께 그 호흡하고 함께 나눠주시면 참 기쁘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최근 개막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축제입니다.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제 주관을 맡은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이재구 위원장 모시고 사진제 소개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진주라고 하고요. 가수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서울장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전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 년이 아직 안 됐어요. 실용음악과가 생겼지. 그래서 존속감 그리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합창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합창은 준비하는 시간도 참 힘들지만 되게 보람차고 올라가는 무대에서 느끼는 그 감동도, 함께하는 그 감동도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정말 노래를 할 때와 내가 노래를 지휘할 때 누군가의 조력을 제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또 역할이 바뀐다는 게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인류의 번영이라든지 평화, 그리고 올림픽의 어떤 그런 테마를 좀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IMF 때 난 괜찮아가 또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어서 CALM이라는 키워드인데, 가능성,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I Will Survive를 선택을 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곡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팝 넘버고 심사위원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으셔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트레이닝은 어렸을 때부터 받았으나 직업으로서 가수를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렇게 노래를 먼저 시작을 했고 좀 더 특출나 보이는 그런 효과, 반사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더 이렇게 가수의 어떤 꿈을 키워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진영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음악계에 있는 분들 많이 자주 뵙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 좀 도와드리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진영 오빠랑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듀엣곡 할 사람을 뽑으시기도 했고, 그래서 갔는데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전속 가수가 되는 일이 생겼죠. 처음 들으셨을
처음에 오빠 들려주다 말았어요. 제 기억에. 난 괜찮은 타이틀곡이 원래 아니었고 그래서 윤명선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로쿠꺼 작곡가시고. 근데 오빠가 이걸로 안 하면 타이틀 안 하면 PR을 안 하겠다라고 하셔갖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셔서 갑자기 그 노래가 타이틀이 됐어요. 첫 방송하기 며칠 전에 머리 다 자르고 갑자기 컨셉 다 바뀌고 원래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댄스를 못하는 댄스 가수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심장이 좀 약했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래를 하려면은 소리의 기본은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산을 탔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노래를 하면서 산을 타면서 가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노래들이 다 파워풀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로 다 했었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조가 다 이렇게 좀 변형이 오고 변성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발성을 해줘야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성대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이만큼 패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걸 발성을 통해서 발성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특강을 갔어요. 야, 너 반응 좋다. 너 다음 주부터 나와라. 이렇게 돼서 어찌어찌 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시간 강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 강사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겸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봐서 도전을 해서 전임 교수를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가수니까 편하게 뭐 됐겠지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 탭스랑 토익이랑 다 준비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원서 다 넣고 떨어져도 보고 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당분간은 학자로서 연구 활동에 좀 더 제가 비중을 좀 더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음악으로도 여러분들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진수에게 노래랑 가끔은 되게 휴지기를 갖고 싶은 오래된 연인? 또 들으면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떠오르는 이런 가슴이 뛰는 그런 게 있어요. 아픈 손가락? 오래된 연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고 교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합창 무대 때도 그랬고요. 되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네, 7월 27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